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야. 뭘 잘못했는데. 지금 그러고 지금 넘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제 앉아봐, 다시. 실제로 검찰 수사 받고 다 투명하게 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원국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라는 단어를 또 떠올리니까 저희가 요 전에 찍었던 게 질책이었거든요. 근데 질책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과도 그래. 잘못해서 다 나오는 거네. 질책과 사과가. 나의 실수가 전제해 있습니다. 아니면 내지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련된 건데, 자, 실수를 해서 사과하거나 내지는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사과문 작성을 좀 하셨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사과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그 아드님 문제로 아들을 구속시키는 걸로 사과를 종결지었죠. 그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사과문을 쓸 때 그 수위를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죄송하다, 송구하다, 유감이다, 볼라치 없다, 하여튼 강도에 이제 여러 차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미안함, 죄송함, 그분은 되게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십니다. 예.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죄송함과 미안함을 이제 그대로 노출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두 가지 사과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탄핵 때 사과하면 봐줄게, 그랬거든요.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인정을 않는데 봐준다고 하니까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런 사과는 못하겠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반성할 때 사과는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사과는 그건 사과가 아니다. 그런 사과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탄핵 당하신 거고. 두 번째 사과는 말로만 하고 많은 사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과.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정치자금 문제 불거졌을 때. 그게 불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근데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 말로 하고 다시 또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과. 이런 사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과를 하냐? 실제로 검찰 수사 받고 다 투명하게 까겠습니다. 나 정치자금 받은 거 다 까고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사과. 그리고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과는 못하겠다. 그게 이제 일본이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본. 옛날에 무슨 통서계엄이라고 사과해놓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교과서 왜곡하고 신사 참배하고 하던 일 계속 하는 거. 이런 사과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정말 진정성 타령을 하는 이유가 저기 사과를 하면 뭐하냐고. 매번 바뀌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실은 사과가 필요합니다. 전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포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한. 한을 품고 있어요. 뭔가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치사하고 안 이뻤고 하여튼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만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해줘서 그 한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과가 필요한 이유는 잘못을 아는 사회가 돼야죠.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안 해. 그럼 그 잘못을 또 저질러.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뻔뻔한 사회, 염치 없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 사회는 염치를 알고 기본을 지키고 그런 거죠. 점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사과가 없어졌어.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최수근 해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과를 한 기억이 안 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사과 한번 했고요. 개사과. 비공개 사과 하신 적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있습니다라는 사과를 했어요. 맞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있으려면 죄송합니다. 사과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사과하고 있대 누군가가.
이러면은 사과를 안는 거죠. 네. 왜 사과를 안냐? 그것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기 싫은 거야.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면 안 돼, 나는. 질 수 없어. 그래서 사과를 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과하고 나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잡혀가야 하잖아. 구속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과를 안는 거죠. 사과를 끝내 지금 않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오만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강자가 하는 겁니다. 네, 약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너그러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품이 넓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늘 아내한테 하고 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못나서 사과하는 거 아니고요. 네. 아내가 이 방송 듣고 있다면 꼭 모니터링 하시고 의견 달아주셔도 됩니다. 직원 한 명이 지난달 퇴사해서 대체 인원을 뽑기로 했어요. 채용 공고를 올리고 면접 보고 최종 합격자 한 명을 뽑아 출근하시면 된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채용을 보류하라고 하시네요. 그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정직하면 됩니다. 정말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그게 회사 사정이 최선입니다. 어려우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으로 이 사람에게 피해가 왔을 때 내가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근데 이럴 때 대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완전히 윗사람 편으로 딸싹 붙어서 윗사람을 변호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경우. 두 번째는 아랫사람에 붙어. 그러면서 윗사람을 욕하면서 야, 네. 그 사람 매번 그래. 우리가 참아야지 뭐 어떡해. 이 두 번째 유형. 세 번째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자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고 말하는 유형. 네 번째는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유형. 저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성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네.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먹혀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에 붙을 거냐, 아래에 붙을 거냐. 채용이 예정돼 계신 분께 네. 너무 죄송하다, 채용이 취소가 됐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과는 두 번째고 이 사실을 전달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적당할까요? 그 한진의 땅콩 회항 사건 때도 뭐 하다 결국은 마지막 오너 회장이 하고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카드를 놔두죠. 히든 카드로. 마지막 막바지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로 전략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누가 사과를 할 건가? 첫 번째, 제일 센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한 거 이상으로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를 아껴가면서 찔끔찔끔. 땅콩 회항 때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네. 상대 어떤 피해자나 어떤 대중이 인식하는 수준은 내가 잘못한 거 이상을 생각합니다. 피해 당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 준 만큼 사과를 하면은 네. 절대 이걸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과의 내용인데 네. 사과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반성과 후회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럼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잘못했다가 반성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 네 번째는 나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 대목을 넣어줘야 돼요. 네. 그게 뭐 위로가 될 수도 네. 있고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보상과 대책을 내놔야 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복구하고 어떤 대책을 통해서 할지 네. 마지막으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근데 이걸 7개를 다 안 넣어요. 회장들 그 반성문 비슷한 사과문 사과보다 내용들 정말 한번 보세요. 분석해보면 재밌겠네요. 7개가 다 들어간 걸 나 한번 딱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예. 코로나 사태 때 네.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사과문을 냈는데 네. 내가 그래서 삼성은 역시 다르구나. 여기도 시행착오를 많이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사과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옛날에 그 선친 때부터 네. 무슨 여러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정말 축적이 돼서 그게 나는 사과문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 사례의 경우는 대표나 아니면 밑에 담당 사업
책임자 그분께 이 사실을 전달하고 진짜 사죄를 하는 게 맞다고. 대면으로 높은 분이 정말 그건 미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실수한 거죠. 우리가 회사 경영 상황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사과하고 일단 전화로 뭐 찾아가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전화 드리면 그래도 기분 나쁠 거예요. 이 7가지를 다 담아서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저는 손편지 한 장이랑 먹으면 없어지는 작은 선물을 하나 그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렇죠. 그야말로 좀 행동으로 자기 성의를 우리가 인연이 거니까. 되면 채용을 다시 하게 되면 그것도 당신에게 꼭 기회를 주겠다. 그 전에 그렇죠. 물론 취업이 되면은 좋겠지만 이거 되게 작은 기업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상, 대책 이런 거 이제 다음에 어떤 우선적으로 저걸 하겠다. 예. 사과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과. 이게 더 중요하죠.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네, 네. 뭐 경위야 어찌 됐든 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 있죠. 이거는 진정한 사과의 자세가 아니죠. 조목조목 자기가 잘못한 걸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을 다는 거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가 나 때문에 속이 상하다고 하니. 그렇죠. 조건을 다는 거. 솔직히 나 잘못한 거 별로 모르겠는데 네가 화를 내니. 그 얘기야. 생각 때문에 더 열받게 만들어.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사과 뒤에다가 사족을 붙여. 하지만 나도 사실 이런 사정이 있다. 나 잘못한 거 안다. 이런 거 잘못했다. 하지만 이거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붙여서 전혀 득이 안 돼요. 솔직히 하지만 나는 진짜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본의 아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잘못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게 내 의도는 아니었어. 고의는 아니었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야. 많이 하는데 이거 외워야 되겠다 진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본의건 아니건 이건 그 사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말 많이 해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모호한 사과입니다. 모호한 사과. 여섯 번째는 멋멋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갑자기 물타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사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느냐 아니냐. 그럼 뭘로 나타나면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과의 바탕에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계시던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런 것까지도 사과하셨어요. 민생에 대해서. 민생만 생각하면 나에게는 그게 속못이다. 목에 가시다. 그것만 생각하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게 진짜 사과입니다. 그분은 뭐 비가 와도 대통령의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대통령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부끄러움이 상대에게 미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서관 한 분이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대통령직을 거르셨어. 이 사과를 할 때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게 책임 전가거든요. 책임지기 싫어서 사과를 사실 않는 거고 그런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과의 수준보다 훨씬 넘는 사실은 그 도덕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교정 보고 싶은 사과문이 너무 도처에 많을 것 같아요. 강의 가실 때 자료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해외 직구 막아서 막 난리 났었어요. 대책 발표라고 하면서 거기 일종의 사과문이 들어갔어요. 국민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문구가 저렴한 제품을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 싼 걸 좋아하는. 싼 걸 좋아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당하는 거야. 저희가 글을 써보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수식 문구 같은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저렴한 글이다. 사과를 왜 하는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네. 사과의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치유해 주는 거. 네, 네. 사과함으로써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과를 했을 때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사과가 사람들의 자존심을 네. 짓밟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진짜 사과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나는 사과를 많이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면은 사과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회 수준이 높아지면은 사과할 일은 반대로 줄게 돼 있어요. 초기 대응에서의 첫 번째 사과를 잘하면 일이 커지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하다 늘 혼나는데,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화를, 뭘 잘못했는데? 지금 그러고 지금 넘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제 앉아봐, 다시. 일이 더 커져. 지금 제가 말한 사례 절대 그거 아니고요. 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질책은 아껴서, 사과는 더 크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 바로바로 과도하게. 과도하게. 네. 미안할 정도. 제가 이 말하기 고충 상담소를 혹시 제가 진행하면서 실수한 거 강사님? 많죠. 그럼 다음 편에는 다음에 사과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질책을 70%만 받고 하고 저도 사과를 120% 해주시고. 사과를 하는 걸로 직접 한번 연출을 하기로. 네. 식은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과요, 또 다뤘으면 하는 말하기 고충, 실제 사연으로요. 사실 저는 정반대 상황이 있어.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 강 작가님께서 다 쪽지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면 대통령의 글쓰기. 예전에 그 3.1절 연설문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질책하셨죠. 그러게 이제 대통령이 질책을 하시면 이제 민정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질책일 경우에. 네. 그래서, 3.1절 기념사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거 큰 문제죠. 그냥 직성연설을 하셔야 될 정도로. 일종의 이제 사고죠, 사고. 그 경위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강 작가님이 그런 일이?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으라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고, 그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을 했는데, 네. 그 전달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기대하는 수준은 높은 거였는데 우리는 늘 이제 그렇게 높게 얘기했을 때 온 파장과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도 누그러뜨리고 전달받은 나는 또 거기서 또 깎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원래 그 취지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결과가 나왔고. 그 작가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몇 분이 걸려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다 경위서에 써버렸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위서를 받습니까? 그 사람을 뭐 창피 주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려면 그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야죠. 그걸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런 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 저를 그 다음에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셨습니다. 그 연설비서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근무하는 장소를 대통령 직무실 옆으로 옮기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바꾸셨죠.